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좀 웃으면서 방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 체결 소식에 오늘 외환 시장도 안정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코스피 시장의 사이드카가 9년여 만에 발동이 됐고요. 오후에는 코스닥 시장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양시장의 강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 국내 증시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실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충격이 커서였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장 또 한 번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이 계속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말 동안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오늘 저희 함께하는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상황 미리미리 점검 받아보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미리 받아가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월요일장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방송 9시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개주와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20일 금요일장이었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올라서 다행히 우리 전문가님의 파란 넥타이도 상당히 기분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 전화하고 문자 활용하신다면은 이가람 전문위원에게 아주 자세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가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고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또 추구하는 전문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단기적인 매매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을 활용하셔서 상담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종목,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가람 전문위원의 유튜브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 이렇게 이가람 전문가의 이름 3글자만 검색하시면 제일 첫 줄에 이가람 전문가의 유튜브 채널이 뜹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가람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컨텐츠 올리는 거 만약에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알림 버튼까지 함께 눌러두시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먼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가람 전문가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은 정말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주말 동안 저희 방송 주말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통해서 주식에 관한 모든 정보들 획득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저희가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시청자분들께서는 종목 접수를 마구마구 넣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쵸? 사실은 저는 전일에 그렇게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가 이렇게까지나 많이 강하게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저께 빠진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낙폭 과대에 따른 일반적인 반등 장세였다라고도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회원분들께 말씀드린 부분이 뭐였었냐면 어저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하한가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이전에 리먼 사태 때도 리먼 사태 마지막 하락 이후에 반등은 다지기 직전의 날이 어땠었냐면
그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다 하한가로 들어갔었던 어제와 굉장히 흡사했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2008년도가 생각이 나는 하루였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고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였고 또 하나가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는 더욱더 강력한 매도가 진행이 됐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7.4%나 올라갔고 코스닥이 무려 9%나 올라갈 정도로 최근에 굉장히 지수가 하나의 종목인 것처럼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변동성 장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어저께 저녁이었죠. 굉장히 또 급하게 속보가 올라오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한 가지 호재거리라기보다는 환율적인 부분에서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되는 한 가지의 좀 이슈거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율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율이 무려 지금 1296원까지 어저께 올라갔다가 오늘 바로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큰 하락, 굉장히 안정되는 1250원까지 단번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1200원 아래까지 내려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1200원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을 때 환율 단가가 1200원 위였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살려고 들어오려고 보니까 1200원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자기네가 나갈 때보다 오히려 좋지 않은 환율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자리보다는 오히려 1200원과 1300원 안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환율의 모습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슈거리가 생겼다라는 거, 이런 게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통화 스와프에 대한 그 단위 자체가 600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개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를 좀 보여드리자면 월봉에서 2008년도면은 요 자리죠. 2008년도면 차트 줄여서 보여드리면 요 자리입니다. 자, 여기를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 굉장히 큰 하락이 진행됐었던 2008년도 10월입니다. 이때 똑같이 통화 스와프에 체결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로 급반등이 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바닥을 좀 다져놓고 그 이후에 5개월 차에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떨어지기 직전에 공매도 금지가 있었고 공매도 금지와 함께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한 번 더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환율의 안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을 찾게 되자 그다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엄청난 V자 반등을 나타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전처럼 리먼 때와는 좀 흐름은 다릅니다. 그래서 리먼 때만큼은 안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엄청난 급반등을 해서 이번 달 4월 달에 바로 또 20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기대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저께 일단 오늘 또 올라간 이유를 보자면 원유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나스닥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줬었고 우리나라 지수도 원유가 일단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미국에서의 요 세일 업체, 요 셰일가스 업체의 요 하이드 채권 여기에서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원유가 또 올라간 이유가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 미국 간에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전략 비축유를 다시 한 번 더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뉴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간 모습이다. 그에 따라서 셰일가스에 대한 모습도 좀 우려가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근데 또 하나가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자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차트가 왼쪽이
우리나라 선물 지수고요. 오른쪽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선물 지수 자체가 코스피 200에 따라서 연동되는 추종 지수가 되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 원래는 선물 지수가 더 높아야 됩니다. 선물 지수가 높고 현물 지수가 낮아야 조금 더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오늘은 물론 마감가 기준으로는 선물이 현물보다 더 높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3월 16일 월요일 날 보게 되면은 최고가가 선물이 245.45인데 월요일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월요일 날 현물 같은 경우는 245.2 하나입니다. 이때부터 선물이 오히려 현물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도 최고가가 233.70이었는데 현물 같은 경우는 234로 이때부터 이미 화요일부터 조금 좋지 않은 징조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원래 높아되는데 선물이 현물보다 낮게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나타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선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현물의 매도를 때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은 가격에 있는 저가에 있는 선물의 매수가 들어가고 고가에 있는 현물의 매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도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던 게 이 백워데이션 영향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는 찍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상에서 백워데이션이기 때문에 선물은 저가라서 매수가 들어가고 현물은 고가이기 때문에 매도가 들어갔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게 굉장히 크게 무려 4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엄청난 하락이 진행됐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선물 가격과 삼성전자의 현물 가격이 계속적으로 선물이 더 낮은 가격으로 유지가 된 게 어저께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선물이 현물보다 낮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현물이 지속적으로 엄청난 매도세가 진행이 됐었다. 근데 오늘 장 마감에 오늘 장중까지도 이 백워데이션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는데 장 마감에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장 마감 때 선물이 이제는 현물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더 높게 올라가면서 콘덴그로 다시 정상화 시장으로 바뀌게 된 건데 이게 왜 또 바뀌게 됐냐면 수급적인 모습에서 원래는 외국인이 약 5천억 정도 약 4천억, 5천억 정도의 순매수세였고 거꾸로 투신이 매도세였는데 이게 외국인이 약 1조가량을 매도로 바뀝니다. 근데 그 와중에 누가 받아가냐면 투신이 벼랑간에 장 마감 직전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면서 투신이 요 선물 시스템의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워데이션이 콘덴그룹 정상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는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는 프로그램에서 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구조가 좀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시장은 다시 정상화돼서 바닥을 다지면서 하락은 제한적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다시 한 번 더 깨져서 콘덴고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선물이 현물보다 낮은 백워데이션으로 바뀌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게 묘하게도 공매도가 금지가 된 이후부터 나타나게 된 것인데 제가 지난주 마감 때 정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매도 금지를 한다라고 해서 증시가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현물에서 공매도 해지를 못 거기 때문에 이게 파생으로 오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공매도 금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으로 나타나게끔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빠진 경험이 많다라고 제가 방송 끝나고서도 앵커님께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이번 주가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는 백워데이션에서 마감, 종가 기준으로 투신의 영향에 따라서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선물에서의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게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아마 더욱더 좋은 앞으로 내가 상승으로 봐야 될지 아직은 내가 저가 매수를 보면 안 될지 이러한 것을 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기준을 세울 수 있겠고 아까 그래서 다음 주에 그렇다면 시장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사실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
지금 뭐 통화 스와프도 다 뭐 해결된 것 같고,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도 안정세가 왔지만 코로나가 아직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도 퍼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유가도 올라왔습니다만 그거는 미국이 시장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올라왔지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합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나타난 게 아무것도 없다. 다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4월 달부터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시장은 하락을 좀 제한적인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정도로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지금의 시장이 베이스적으로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지 안 그러면 선물이 더 낮은지 이러한 부분은 기준점을 세워놓으시고 내가 저가면서 현물을 봐야 될지 아니면 변동성으로 봐야 될지 이러한 기준 놓고 보신다면 다음 주에 조금 더 명확하게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워데이션과 콘덴고로 변화를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제만 해도 제 주변에서도 시계가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겪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처음 보는 광경들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9년 만에 코스피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매수 사이드카 같은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한대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어쨌든 다음 주도 오늘 같은 장이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상승장이 이제 본격 잠시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할지 이제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반등장에서 종목을 빠르게 버려야 할 건 버려야 하고요. 계속 가져가야 할 거는 평단가를 좀 낮춰서라도 계속 들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지금부터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 상세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상담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많은 종목들이 접수가 돼서요. 첫 번째로 연락 주신 분의 종목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1988님의 종목 봐드릴 거고 종목명은 힘스, 매수가는 16,400원, 비중 40%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니까 자세하게 좀 봐주세요. 네, 힘스 16,400원에 비중이 40%다. 비중이 굉장히 많이 실려있는 부분이라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힘스의 반등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금 만원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었었는데 일단 그 위에도 12,5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만은 깨졌고 그 아래짜리 10,000원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정도 자리에서는 좀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러한 좀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확실하게 지금 이러한 종목 자체가 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추후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렇게 주도주였었던 종목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힘스는 일단 조금 더 기다렸다가 16,400원대면 사실 반등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16,400원이면 이전에 개파락이 시작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따라서라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채웠다가 내려갈 수는 있어도 이 자리를 도달을 못할 리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로 가시되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 얘가 V자로 올라가기에는 시장의 환경상 지금 해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에서는 전략 매도를 보시고 손실 없이 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그 아랫자리에서 조정 시에 다시 재매수를 보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죠. 오늘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주도주로 그래도 보고 있기 때문에 손실 중이시지만 홀딩하면서 매수가 위에까지 온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청산하시는 전략으로 1차 전략 세워드렸고, 그리고 나서 조정 시에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입니다.
BC월드 제약 7632님의 종목인데 매수가가 2만 원, 비중은 20%입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상한가 갈 줄 알았는데 조금 그쵸? 오늘 약했어요. 맞아요. 보통 저도 이 종목의 상한가를 마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BC월드 제약은 상한가를 풀리고 엉뚱한 종목의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끝나는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근데 BC월드 제약은 분명히 투자하신 분도 아실 것 같지만 이 종목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더욱이나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적으로 이 관련주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아래자리 오늘 저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아래 16,750원인데 요 자리가 또 캔들상에서도 지켜지는 자리입니다. 얘가 깨지게 되면 이건 다시 또 아래 14,000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내려간다면 다시 올라갈지 안 올라올지 그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일단은 미국에서도 지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분야의 지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눌렸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아직 뭐 죽었다라고 볼 수 없는 종목이고 결국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박스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박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2만 원 자리가 가장 또 중요한 또 박스권 상단입니다. 이거를 뚫어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인데 지금에서는 코로나 관련 테마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치료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은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도일 가능성이 다음 주에도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는 하시되 2만 원짜리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반 정도는 덜어 놓으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를 보시고 만약에라도 내려오게 되면 16,750원짜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 요 아래까지 리스크를 안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저가인 16,750원 이탈 시에는 매도 그 위에 매수가에서는 비중 축소한 다음에 고점에서 올라가게 되면 또 고점에서 역시나 또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6,750원 잡아드렸고요. 일단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남아있고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왔을 때는 절반 정도 청산을 해주시고 그 나머지 물량으로 일단은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엄청 오랜만에 전화를 주신 것 같네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웹젠 웹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000에 20%요. 오늘 상한가 일단 축하드려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어제에 비해서. 예. 네, 일단은 웹젠 전망에 대해서 좀 봐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웹젠 16,000원이시라고요. 16,000원에 20%인데 이게 지금 신규 게임 하나 출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좀 있던 게 다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출시가 된 건데 오늘 뉴스 올라온 거 살짝 봤었더니 또 뭐 서버가 굉장히 많이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인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좋게 상한가를 말아서 올라간 것 같은데 웹젠은 좀 가지고 게임주이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 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최근에 예. 올라온 뉴스들을 보게 돼도 지금 아무래도 지금 자가격리가 많기 때문에 자가격리와 또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안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또 방학이 계속적으로 연장되고 있고 계약이 늦다 보니까 게임 쪽 산업이 다시 한 번 더 좀 실적이 좀 잘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가져오는 가 보시되 16,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요건 또 지금 매수하신 위치가 굉장히 더 큰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그 아래자리가 또 14,000원 자리에서도 한번 걸릴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는 계시되 14,000원 자리에서 만약에 걸리고 빨리빨리 못 올라간다. 예. 빨리빨리 못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비중은 조금 줄여놓고 보시는 게 시간적으로 좀 리스크를 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4,000원 부근에서 밀리지 않고 마감을 잘 해주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매수가까지 가지고 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만족스러운 상담이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023153-1611번, 1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지금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저 마시고 편하신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S&T 모티브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9,600원에 20%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아직 너무 내려가 있어서 빨리 좀 예, 종목에 예. 대해서 자세히 봐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S&T 모티브시잖아요. 예, 예. S&T 모티브에 39,600원. 20%. 39,600원이요. 예, 매수 사실 이게 하락장만 아니었으면 사실 매수 단가는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하락장이어서 3월 초에 산 뒤로 계속 떨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매수 단가가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 이게 장세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이 S&T 모티브가 자동차 관련 종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요 지금 자동차 쪽이 좀 안 좋은 게 환율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가 예. 지금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자동차 공장이 또 멈추고 있고 예. 유럽 쪽도 자동차 공장이 좀 많이 멈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쪽이 조금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게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 S&T 모티브는 지금 보게 돼도 이거는 뭐 최근에는 기타 법인에서 늘리고 있는 부분은 이건 지분 늘리냐고 지분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뭐 최대 주주가 지분 예. 늘린 게 있어서 기타 법인에서는 매수를 계속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고 있는 거니까 가지고 가도 안정적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실적은 아시는 것처럼 뭐 실적은 잘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고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예, 실적은 그래도 잘 발생은 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뭐 안정적인 기업이고 S&T 모티브 자체가 예.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만큼 예. 이 종목은 좀 안정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다만 좀 자동차 쪽은 지금 뭐 미국 쪽이 지금 코로나가 원체 크고 유럽도 코로나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조금 자동차 쪽은 느리게 다른 것보다 느리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매수가까지는 조금 좀 길게 호흡 놓고 보시면은 매수가 회복도 전 이 종목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전문가님 그러면 네. 좀 물타기를 좀 하면 어떤 건가요? 물타기를 근데 네. 이거를 굳이 물타기를 해서 비중까지 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현금이 있으면 예. 이거를 비중을 늘려서 이걸 단가 낮추기보다 차라리 예. 지금 아래에서 올라갈 종목 되게 많잖아요. 예, 싼 종목들. 예. 그런 애들 중에 지금 주도 세트로 올라가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강하게 올라가는 애들로 차라리 남아있는 현금을 그걸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면 아마 이거 손실 메꾸는 것보다 그거 수익 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쪽을 좀 네, 사봐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종목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상당 예. 시간이고 시간도 없으니까 네, 그거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그 뭐 IT 반도체 쪽이 일단 오늘 세게 올라간 부분이 있고 예. 그리고 뭐 그쪽이나 뭐 2차 전지 쪽이나 뭐 그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예. 아니면 최근에 5G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쪽으로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지 않나. 그래서 그 예. 와중에서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선택을 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한 10%만 더 물타기를 해갖고 좀 매수 단가를 낮춰갖고 한번 근데 대응해보려고 비중이 20%인데 10% 매수한다라고 해서 단가가 많이 내려오진 않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기다릴 바에 그냥 그 남은 현금으로 지금 아래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애들로 매수를 해서 차라리 수익금과 손실금을 털어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희도 다 너무 그 부분이 궁금한데 이가람 전문위원이 직접 좀 생각하고 있는 주도주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일단은 이가람 전문가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이가람 전문가의 시각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이가람 검색하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들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 문자 상담으로 가볼게요. 7013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탑 엔지니어링 매수하셨는데 1,200원에 30%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정말 잘 가다가 시장 때문에 이렇게 고꾸라진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거기가 고점이어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걸까요? 사실 이게 탑엔지니어링이 원래는 다른 쪽이었다가 갑자기 2차 전지 이슈가 붙으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모습도 보면 조정 없이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간 모습이 있었고, 근데 이게 위에서 고점 신호는 있었습니다. 이게 쭉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가장 크게 터지면서 음봉이 나타났었던 요런 날은 이제 고점에서 털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의 고점 신호는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될 종목이었는데 얘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10,000원대에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또 깨지다 보니까 또 연속적으로 깨졌다. 근데 지금 깨질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술적인 모습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10,000원 부근 라인까지 10,000원 부근 아니면은 그 아래짜리 한 9,8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시청자분의 1,200원 단가는 올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만 지금 자리로부터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의 30% 이상 거의 뭐 많이 엄청난 뭐 상승률을 보여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단가에도 있긴 합니다.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 되긴 하겠는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 기다리다 보면 이 정도 올라올 수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합니다만 조금 더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위에 자리 10,000원대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9,400원에서 걸릴 겁니다. 9,400원과 그 아래 8,800원 자리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아래 자리에서는 한번 비중을 줄이시고 그 나오는 현금을 가지고 조금 더 이때 굉장히 빠른 주도 섹터가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주도 섹터 종목으로 옮겨서 다른 종목을 수익을 내시고 나머지 잔량만 가지고 나머지 2분의 1 정도, 한 반 정도의 잔량만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10,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전량, 손절 매도 보시는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800원에서 9,400원 사이에 비중 축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일부 비중 축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꿔주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보유하고 계속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 생방송으로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아주 시원한 상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나 단계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매매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시라면 오늘 이가람 전문위원 통해서 단기적인 전략 잘 세워드리는 전문가니까 해결 방안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녹집사 셀 녹십자세를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비중이 30%이고 38,5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실 약간 보고 계시는데 빠르게 봐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녹십자세 38,500원이시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거겠네요. 예, 3월 15일인가 16일인가 이때 돼갖고 네. 올라갈 때 매수하신 거예요? 올라갈 때? 예, 그 올라갈 때 매수하신 다음에 위에서 매도를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빠지면서 이제 갑자기 급락 나왔으니까 네, 그런 건데 노십자세는 가지고 가시면 돼요. 네, 예, 이건 간단합니다. 이거는 매도할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은 아니에요.
네. 단기는 아니고 이거 매수하실 때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얼만큼이나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단기로. 네. 단기로 들어갔으면은 이 종목은 단기라면은 매수가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짧게 매도를 보면 되겠는데 녹십자셀은 단기보다는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종목 자체가. 네. 왜냐면 지금 이슈 붙을 게 굉장히 많고 지금 미국에서 임상 진행하려 하는 추진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이 녹십자셀은 굉장히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거는 단기라면은 윗자리에 이거 매수가는 올 거거든요. 기다리시면. 네. 단지 그 기간은 뭐 얼마큼 걸려서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매수 단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니까 내려가더라도 손절매를 보기보다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손실 없이 나오는 게 제 생각엔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4만 원대 위엔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4만 1,000원이나 뭐 짧게 4만 2,500원 조금 더 기다리면 다시 한번 전고점 4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게 과연 단기가 될 것인가 중장기가 될 것인가 그건 이제 얘가 올라오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는 들어가셨는데 위에서 매도는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강제적인 중기 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은 4만 원 위에 42,500원 자리에서 여기서 얘가 위에서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42,500원을 찍어 놓고 얘가 힘이 없이 또 조금씩 고점을 낮추면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짧게 한 5%나 10% 이내에서는 비중 한 차례 챙기시면서 수익 한번 내시고 나머지 잔량만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면 아마 올 여름 때쯤이나 가을 때쯤에 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은. 네. 네, 그때 그러한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아마 더 좋은 대응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기하고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고요. 5777님의 KH바텍 살펴볼게요. 21,000원 25% 비중 보유하셨습니다. 애플 관련주들 오늘 희소식이 있었어요. 다음 주쯤에 매수가까지 갭을 좀 메울 수가 있을까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또 갤럭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근에 21,000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만 21,000원짜리는 좀 시간에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승모에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올라올 때 18,000원짜리에서 한번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다음이 이제 매수가를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00원에서 수급적으로 꼬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보시되 18,000원에서 지수가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18,000원에서는 지수 보시면서 비중 반 줄이시고요. 그렇지 않고 지수가 버틴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가에서 전략 매도 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18,000원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시장 상황과 수급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느냐 청산하느냐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이가람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주를 매주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핫한 정보들 전해드리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가람 전문가의 베스트 투자 팁 강의 시간인데요.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지금 뒤숭숭한데 일정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케 같은 것들도 다 지금 그렇죠. 연기가 되고 했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네, 일단 그래도 일정이 좀 있는 게 있으니까 일단 다음 주 일정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건 뭐죠? 바로 시장에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모두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일정주가 되겠는데 바로 뭐 실적에 대한 개선, 이건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 지금 바로 또 요 임상 실험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바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러한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요 임상에 들어갔다, 뭐 임상 신청했다, 임상 계획이 있다 이런 뉴스가 올라오는 종목들은 또 다 관련주로서 정리를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해놓게 되면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한번 다시 또 정리를 해두시고요. 또 하나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에 좀 반영이 될 만한 정부 정책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없습니다만 추후에 코로나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갈 겁니다. 그때는 또 이러한 종목들이 미리 일정이 일주일 전에 뜨기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아래 바닥에서 선침해를 하게 되면 이 일정 앞두고서 다시 한 번 더 급등 나갈 때 우리가 굉장히 좋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정주는 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대한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음 주에 일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케와 뭐 모든 굉장히 많은 학회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 이 학회는 찾아보니까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직 올라온 게 없습니다. 이틀 전과 어저께까지 올라온 뉴스만 보더라도 이쪽은 지금 한다라고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 NIH와 AACR 이게 같이 해서 개최를 하는 것인데 미국 아마케가 미국 국립보건원과 함께 개최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얘가 이제 23일부터 24일 동안 현지 시간으로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면역항암제의 연구 및 투여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NK맥스라는 기업이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참가를 해서 요 미국 법인의 부사장인 폴송 박사가 임상 발표를 하게 되고 요 PDL1의 음성 및 양성 종양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행할 때 종양 반응의 개선 이러한 부분과 또 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NK 세포 및 슈퍼 NK 면역 항암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임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발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NK 세포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의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또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는 미국 임상 1상과 국내 임상 2분의 1상이 있는데 여기에 중간 발표는 미국 종양학회 아스코에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스코가 취소가 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아스코라 다른 형식으로 개최가 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올라온 뉴스가 있기 때문에 아스코 쪽은 확실하게 정확한 팩트의 뉴스가 올라오게 되면 NK맥스라는 종목도 새롭게 데이터 발표를 하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련주로서 정리를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새롭게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요 NK맥스가 새롭게 지금 미국 아마케와 바로 미국 국립보건원 여기서 같이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는 종목이다. 여기서 설명한 내용이 굉장히 좋게 되면 분명히 또 보도 자료가 언론 보도에 따라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NK맥스가 또 한번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데 NK맥스라는 종목은 전환 사채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하셔야만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24일부터 27일까지의 일정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될 수 있는 행사, 정부의 행사, 세계적인 행사, 글로벌 행사 자체가 다 취소가 되고 있고 심지어 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까지도 4월 때까지 다 잠정 중지가 됐을 정도로 일정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3월 23일 날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이 추가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애플 관련, 아이폰 관련 주들이 중국에서 공장이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따라서 실적을 또 가장 빠르게 돌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 LG 이노텍을 비롯해서 굉장히 큰 종목들이 상한가도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에 따라서 갤럭시 Z 플립의 에디션 추가 판매
바로 또 완판되는지 이러한 이슈에 따라서 이번엔 갤럭시 관련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의 또 미국 공장 가동 잠정 중단 예정도 있습니다. 이게 3월 24일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그동안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주다가 어저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좋게 올라가줬는데 테슬라의 공장이 잠정 중단된다는 소식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 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은 다음 주에는 조금 약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연동되는 종목들은 조금 피해서 보시는 게 가장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넷마블이 지난번에 신규 게임 출시 이후에 낙폭을 다 줄이면서 또 굉장히 좋게 올라간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넷마블이 다시 한 번 더 지금 사전 예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예약률에 따라서도 종목이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 뉴스가 올라오는지 잘 살펴보시고 사전 예약률에 따라서도 실제로 출시가 될 경우에 또 기대감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전 예약률 이런 거 뉴스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3월 25일 날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 오전 5시 30분이 됩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도 주가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앞으로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타나는 앞으로의 전망,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현재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러한 전망까지 삼성전자와 우리나라의 IT 반도체 종목들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6일 날 아침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올라오는 뉴스 체크를 하셔야만이 IT 반도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때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총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총 열린 종목도 잘 살펴보시는데 일단 한진칼이 또 주주총회를 열리게 됩니다. 그게 3월 27일인데 한진칼 최근 들어서 지분 싸움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주총 이후에 아니면 주총 날부터가 재료 소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재료 소멸로 가게 되면 앞으로 올라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잘 살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차트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트를 조금 이제 넘겨볼 텐데 일단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뭐 한진칼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굉장히 큰 하락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진칼 우선주를 보게 되면 지금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칼 우선주를 굉장히 많이 뺀 다음에 올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이 요 주주총회에서 재료 소멸로 가게 되느냐 안 그런 단기적으로 주주총회를 앞두고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요 윗자리 6만 원과 6만 원 윗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러한 모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실릴 수 있지 않을까 봤을 때 주총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욕심을 내기보다 무조건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6만 원짜리에서는 저항을 걸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지분 싸움에 대한 영향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고점을 뚫으러 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본다라고 하게 돼도 요 윗자리 기준선 자리가 있는 6만 7천 원 정도까지가 아마 단기적인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윗자리 부분에서는 정리를 보시면서 주총 일정 앞두고서는 재료 소멸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해줬는데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시킬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주들 낙폭이 크더라도
미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대응하시거나 좀 불안한 마음을 좀 다스리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매주 금요일 이 시간 꼭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가람 전문위원의 유튜브 주말 동안 들어가 보셔서 이가람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주식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클릭하시면서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가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저희 서울경제TV 고정해 주시고 종목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2부에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